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오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91명 증가해서 총 9,33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104명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100명 안팎으로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해외 유입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제 신규 확진자 91명 중에 13명이 해외 유입된 환자로 밝혀졌고요. 사망자는 총 139명. 전날보다 8명 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중에 사망자 비율을 나눈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죠. 이거는 1.49%를 기록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384명이 늘어서 총 4,528명이 됐고요. 완치율은 그래서 48.52%로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그 확진자 수는 계속 두 자릿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치자 수가 계속 300명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예. 이제 한 2주 정도 됐어요. 예. 신규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늘어나는 게 한 2주 정도 돼서 사실 그래서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5,000명도 안 되네요. 예. 4,665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자, 제주도 자가격리 위반 모녀. 이거 정말 너무 답답하던데. 예.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주도는 그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그다음에 그 모녀가 들른 영업주들, 그분들을 그 원고로 해서 이 모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들린 데가 다 영업이 또 며칠간 못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우도를 넘어갈 때는 다중이용 시설인 배를 그냥 같이 타고 넘어갔다 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더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사실 유증상자였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후통이 나타나고 열이 좀 나고 했는데 그날부터 그걸 무시하고 4박 5일 동안 그대로 렌터카를 타고 여행을 다 즐기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알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검역소에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해외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입국했고 방역 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해라 2주 동안. 그런데 바로 어머니랑 같이 제주도 여행.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증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죠. 여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병원도 들렀고 약국도 들르고 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민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사실 지금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당시에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만 한 상황이라 마땅하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딱 걸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는 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좀 일벌백계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혐의라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형사고발까지도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2의 이런 사태가 안 나오겠죠. 지금 보면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사례 중에 한 90% 정도는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한국이 안전하니까 돌아오시는 거긴 하지만 좀 돌아오셔가지고 생활을 좀 안일하게 판단을 하시면은 이게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려지는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고 보건당국도 계속해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기소했네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 6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총 한 3가지 정도가 적용이 됐고요. 최 씨뿐만 아니라 당시 동업을 했던 안모 씨하고 그다음에 장고증명서를 같이 위조해준 김모 씨까지 해서 총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명 다 불구속입니까? 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불구속 기소. 재판은 받아봐야 될 테고. 그런데 고발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도 됐던 것 같은데 기소할 때 빠졌네요? 김건희 씨도 공모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은 모녀가 공모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라면서 각하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 보도가 이미 됐거든요.
김건희 씨가 사실상 돈을 다 투자하는데 예. 활용을 했고 예. 투자를 주도했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여러 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는 혐의 선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뭐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기소하고 안 하고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유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 당시 수사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예, 이거 뭐 아실만한 분은 사실 다들 아시는 사건이긴 해요. 예.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 이 사건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새로운 보도냐면은 예.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혐의는 윤우진 이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윤우진 씨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예. 이쪽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소개해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녹취록이 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죠. 파문이 커졌었죠. 예. 근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 뭐냐면 2012년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가 있었다. 수사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있었던 의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예. 그 당시에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양쪽의 증거가 다 없었습니까?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최초에 윤우진 서장한테 뇌물을 건넨 걸로 알려진 이제 육류 가공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당시에 검찰이 7번을 신청을 올렸는데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다. 예,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당시에 한 번의 영장이 나왔어요. 예. 영장이 나왔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데 협조를 해준 검사는 그 직후 한직으로 이제 좌천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그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었던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예. 또 특수통 검사가 있었고 예. 몇몇의 이름이 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윤우진 씨가 갑자기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면서 예. 그 모든 게 중단이 되죠. 수사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골프장에 드나든 검사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 압수수색 때문이 아니고 경찰이 나름의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이패스와 CCTV 등을 열어서 사람들을 특정을 해낸 거거든요. 계좌 압수수색까지 하고요. 골프 같이 쳤다는 것은 본인도 윤석열 총장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인정은 했지만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압수수색을 처음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는 윤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명으로 사실 다들 골프를 쳤던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특정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더니 검찰이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예. 그리고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인데 예. 이 형 윤우진이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니까 예. 윤대진 보고 구명을 요청했을 거고. 예. 그 윤대진이 자기랑 친한 상사인 윤석열한테 좀 도와달라. 이게 예. 지금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여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럼 유스타파 보도는 그 뇌물 수수건에도 예. 대상자 당사자가 됐다 윤석열이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덮어졌고.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확실히 뇌물을 받은 건지 뭔지를 알 없는 단계에서 수사가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했고 잡혀온 이후에는 한 10개월 넘어서 검찰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가 예.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예. 심지어 윤우진 씨는 당시 국세청에서 이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예. 도피한 이후에 파면을 당했는데 예. 돌아와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 퇴직금 같은 거를 다 챙겼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네요. 일단 그 본인의 장모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도 관련된 사람들 다 처벌받았는데 장모만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우진 사건. 예. 아마 총장으로 재임하고 나서 가장 조금 위기 상황이 아닌 그렇게 싶네요. 좀 관련된 의혹은 총 3가지입니다. 장모 사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관계돼 있는 이 윤우진 사건 예.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 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이 돼버리면 아직 시효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 1년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발족하게 될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이 이 사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이 조금 있으면 마감이네요. 총선. 예, 6시에 마감입니다. 예. 요게 마감이 되면, 후보자들 번호가 결정이 되죠? 예. 오늘 이제 6시에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투표 기호를 정하게 됩니다. 예. 그 지역구 번호는 뭐 이미 다 정해진 거고 사실상. 예, 그렇죠. 비례대표가 어떻게 정해질지 어떻게 보였어요?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기호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지역구는 이제 뭐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1번일 거고 예. 미래통합당이 2번이고 민생당이 3번이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그 위성정당이죠. 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 4번, 그다음에 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뭐 그 두 당은 또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요. 예. 예. 두 당은 지역구 후보를 안 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예. 1번과 2번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예. 3번인 민생당이 1번이 비례대표 됐다. 근데 예. 1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아셔야 되는 게 민생당이 원래 3번을 받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후보에도 1, 2번이 없고 3번이 맨 위로 올라간다. 3번으로 제일 꼭대기 올라간다. 3번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인쇄가 안 됐거나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예. 게 3번이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 4번, 그 다음에 5번이 더불어시민당이 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원래 정의당보다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윤일규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거든요, 당적을. 예. 그러면서 정의당보다 이제 지역구 의원이 많게 되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이제 오게 됩니다. 정의당이 네 번째 칸에. 예, 정의당이 네 번째 칸이 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한석, 두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당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뒷순번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예. 다 똑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하죠. 다 똑같은 경우 가나다 순이고요. 기본적으로 같을 경우에는 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민생당이 가장 비례대표 순번에서 가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민생당 비례 2번, 손학규 전 대표가 2번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노요가 아니냐. 예. 무슨 미련이 남았냐. 막 이렇게 비판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순번을 옮겼네요. 예,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비례대표 순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알려졌던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2번에 갈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예. 2번이 아닌 14번으로 갔습니다. 예. 14번 사실상 민생당이 좀 예.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당선되기 어려운 좀 예. 자리죠. 예. 서청원 의원 그냥 여전히 비례 2번입니까? 예, 여전히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제 서청원 의원이 2번으로 간다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는 노욕이 진짜 과한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계속 나왔었죠. 예. 서청원 의원이 우리공화당 비례 2번. 예. 친박신당엔 홍문정 의원이 비례 2번. 비례 2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들, 공무원 등을 지금까지 만나봤는데요.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심신이 지쳤을 의료인, 공무원들을 위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라는 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인 우석 스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가 어떤 겁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치료와 사전 예방, 그리고 방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분들의 신심 안정에 도움이 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뭐 정신 수양,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거네요. 예. 예.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예, 이제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일 벌써 시작하셨네요. 예. 예. 지금은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은 지난 21일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한 50여 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많이 하셨네요. 처음 참여하신 분은 두 분 간호사님으로 예. 23일부터 26일까지 화계사에서 3박 4일 머무셨습니다. 예.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뭐 좋으시다고 하고 또 예. 줄짐과 차담 시간을 가지면서 예. 많은 힐링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좋은 차 마시고 좋은 공기 쐬고 예. 예. 또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조용한 곳으로 가니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사찰 움직임요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예. 면역력도 예. 증강시켜주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불교도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미쳐서 법회를 계속 못 열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스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정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산문 폐쇄를 일부는, 하기도 했고요. 예. 법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중지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고, 예. 저희 불교문화사업단이 속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삼매 폐쇄라는 초강수와 함께 이제 4월 5일까지 법회와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부 지침을 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스테이 저희 사업단도 운영을 일시 중지하면서 지도업사하고 실무자들 역시 많이 어렵고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좀 대국적인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문 폐쇄하고 법회 안 하고 하면 조금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원래 스님들이 좀 참선 수행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꼭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이제 의료진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일반 템플스테이는 지금 개별적인 참가는 4월 5일까지는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지난 후에 개별적인 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전국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일반 거는 다 지금 중지돼 있고 이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의료진이나 공무원을 위한 거여서 이것만 따로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템플스테이 사찰이 137개인데요. 예. 그중에 16개만 이렇게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려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10월 말까지 오픈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어디서 전화나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신청하려고 할 때? 예. 저희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낙산사하고 송광사, 수덕사, 직지사 등 한 16개 사찰이고요. 예. 전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08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하는데. 예. 그것 말고 우리 이게 좀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명상 같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불교에서 하시는 거? 네, 이게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이제 불교를 흔히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씀 많이 하는데, 예.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평상시 일상에서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초조 그리고 의심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이제 마음을 많이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할 때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정신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좀 생각을 비우고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좀 바라보면 처음에는 지루하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좀 편안함을 느끼실 거고요.
뭐 금방 말씀하신 그 108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체적인 활동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좀 108배를 하시면 이렇게 좀 산책하는 그런 어떤 홀가분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전국의 국민들이 다들 어렵고 힘듭니다. 스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게 이제 법구경의 내용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 코로나19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어려움도 책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자 책임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친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부터 서로가 서로의 몸과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일이 곧 있겠죠.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우석 스님이었습니다.